안녕하세요. 뷰티풀 라이프 캐스터 김영숙입니다. 나만의 속도에 충실하라. 마라톤 경기를 볼 때마다 인생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속도를 유지한 채 과욕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달리는 자가 우승하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되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가 먼저 되는 것 또한 인생과 똑같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꼭 선두 그룹을 형성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의 선수들이 떼지어 선두 그룹을 형성하다가 30km 지점을 통과할 때쯤이면 통상 10여 명으로 줄어들고 그 그룹도 35km 지점을 지나면서 다시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가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우승을 다투는 선수들이 서로 치고 나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기 때문입니다. 잠깐 사이에 선두로 달리던 선수가 뒤처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선두 그룹 중 꼴찌에 있던 선수가 맨 앞으로 달려 나오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끝내 그 선수가 관중의 박수를 받으며 가장 먼저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서서 우승하는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평소 제가 마라톤 경기를 즐겨 보면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점은 선두 그룹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온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경우가 퍽 드물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선수가 자기 속도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선수의 속도에 자기 속도를 편승한 결과입니다. 마라톤 선수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레이스 끝까지 최고의 스피드를 유지하는 지구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페이스를 마지막까지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자신만의 속도를 끝까지 유지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빠른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속도를 잊은 채 남이 빨리 걷는다고 나도 빨리 걸으려 하고 남이 빨리 달린다고 나도 빨리 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속도를 낸다 싶으면 그것이 학업의 속도든 승진의 속도든 비즈니스의 속도든 어떻게든 그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아니, 앞지르려고 합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시인이 시집을 내면 나도 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 무르익지도 않은 나 자신도 감동받을 수 없는 시를 오직 시집을 내기 위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엔 서울을 벗어나 지방에 갈 때면 가는 길이 멀고 오는 길도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 KTX가 있어 그런 느낌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수고의 시대일수록 자기만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제 속도를 무시하고 속도를 내면 그만큼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이룰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오히려 그만큼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등산할 때 정상에 빨리 도착하려고 급히 오르면 결국 헐떡헐떡 숨이 차서 주저앉게 됩니다. 자기 속도에 맞춰 천천히 뒤에서 올라온 사람에게 결국 길을 내주고 맙니다. 흔히 직선으로 가야 목적지에 빨리 도착한다고 여기지만 등산의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은 산을 오를 때는 지그재그 코스가 더 효율적 이동 경로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파른 직선의 산을 곧장 오르면 금세 지치기 때문에 비록 지그재그일지라도 완만한 곡선의 길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산행 이야기를 하니까 1989년 여름에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가 혼자 걸어 내려온 일이 생각납니다. 아침 일찍 백두산을 오를 때만 해도 일행 모두 걸어서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지점까지는 힘들어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백두산 도로 개설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들에게 돈을 주고 트럭 한 대를 빌려 천지 바로 아래 기상대까지 단숨에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걸어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지정된 차량을 이용해야만 올라갈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행들이 다시 그 트럭을 타고 백두산을 내려갈 때 저는 트럭을 타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올라가지 못한 백두산을 내려갈 때만이라도 걸어서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한 마리 뱀처럼 구불구불한 백두산 하산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느릿느릿 걸어가다가는 곧 날이 저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아래 빤히 보이는 길을 구불구불 돌아갈 게 아니라 곧바로 가로질러 가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길을 벗어나 산 가운데로 들어서서 나름대로 직선의 길을 만들며 아래로 가로질러 갔습니다. 두터운 이끼에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용단 위를 걷는 듯해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저는 곧 안개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느닷없이 몰려온 짙은 안개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이대로 백두산 안개에 갇혀 죽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한 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얼마나 지났을까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안개가 바람 따라 슬며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살았다 싶어 얼른 구불구불한 길 쪽으로 돌아와 급히 내려왔습니다. 조금 빨리 내려가려고 직선의 길을 만들었다가 그만 죽음의 공포를 맛본 것입니다. 구불구불한 길의 속도에 맞춰 걸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삶의 속도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만의 속도에 충실하지 않으면 길을 잃고 주저앉게 되거나 죽음의 공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를 심어놓고 얼마나 자랐나 하고 아침 저녁으로 지켜보다가 뭐가 좀 더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순을 조금씩 위로 당겨놓고는 많이 자란 것 같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눈에 나가보자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조장이라는 말에 얽힌 중국 고사입니다. 이렇게 급하고 제 속도를 무시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서두른다는 것은 현재의 미래를 가져와 미리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도 백두산에서 조금 더 빨리 내려가다가 안개에 휩싸여 죽음을 맛본 일을 떠올리며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속도에 충실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다다르고 싶은 목적지에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입니다. 낭독의 김영숙입니다. 감사합니다.